네. 아, 또 종이 키보드에 많이들 또 함께 울어주시네요. 옛날에 그런 시절이 있었죠. 전 종이 키보드까지는 안 써봤어요. 아, 그래요? 네. 종이 피아노도 안 써보고 종이 피아노도. 종이 건반, 그때 그 아코디언 같은 거, 그 뭐죠? 이게 바람 불어서 하는 거. 멜로디온 멜로디언 그런 걸로 그나마. 있었고. 그거 없으셨어요? 이건 준비물, 학교 준비물. 그럼 다들 그게 있었던 거예요? 아니, 우리 어머니께서 이제 리코더 사주시기 어려워서. 솔직히 이건 뻥이다. 리코더가 이게 네. 500원짜리가 있고 네. 2,000원짜리가 있었어요. 500원짜리는 그냥 미색이라고 그러나 베이지색보다 더 연한 색, 그런 연한 하여튼 베이지색 같은 걸로 된 통으로 된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검정색과 미색이 중간중간 섞여 있는 맞아요. 분리되는 애. 와, 그거는 뭐 2,000원짜리. 그렇죠. 그렇게 맞아, 2,000원이었다. 걔는 좀 비싸고. 네. 500원짜리 눈물이. 우리 엄마는 못 사줬는데 이주원의 엄마는 다 사주고. 그러나 우리의 이런 이야기들 전혀 현실 감각 없습니다. 그쵸. 훨씬 더 우리보다 먼저 사셨지만 우리보다 고급진 생활을 어릴 때부터 많이 하신, 집에 아마 그랜드 피아노가 있으셨을 우리 박병창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피아노 있었죠? 없었습니다. 그래요? 네. 하프 있으셨나 혹시? 파이프 오르간? 야, 파이프 오르간인데 뭘 피아노를 쳐? 이런 느낌 아니었을까 싶은데. 피아노가 없으셨어요? 부잣집엔 다 있었는데. 아니 정프로님 저하고 좀 차이 나지 않나요? 약간 제가 조금 더 밑에죠. 근데 얘기하시는 거 그냥 제가 평범한 거였는데. 아니에요. 그 동네가 부자 동네잖아요. 제가 평범하게 그 동네에서 평범하신 거지. 평창동이셨던가요 아마? 자, 우리 박병장 이사님과 함께 오늘 시장 이야기 한번 가볼까요? 예, 미국 3대 지수 다시 상승을 했습니다. 네. S&P 500 지수는 0.47% 올라서 6,615포인트고요. 기술주들이 전반적으로 또 올랐고, 그리고 금리 인하 기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10년망이가 4.04%고요. 3개월이 이거 올해 처음인 것 같아요. 4% 아래로 3.99%로 좀 떨어지는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장은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바라보고 좀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거기에 대한 해석이 있습니다. 그거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리 인하의 폭 25bp냐 50bp냐. 네. 파월 의장이 매파적으로 할 거냐, 똑같은 금리 인하 한다 하더라도 지금 시나리오는 25bp 금리 인하 하고 파월 의장이 매파적 발언을 할 거냐, 아니면은 비례파적 발언을 할 거냐, 요런 기자회견의 내용. 그래서 시나리오를 한 6개 정도로 정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6개요? 네. 그러니까 지금 25bp에 도비시 하냐, 아니면 매파적이냐, 호키시 하냐, 그리고 50bp 하고 또는 거기에 인상할 거냐, 인상 또는 동결할 거냐. 그 6가지예요. 그 6가지를 정해놓고 그래서 시장은 어떻게 될 거다. 이렇게 지금 시장 월가의 내용들을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중요한 이벤트가 있을 경우에는 이제 시나리오로 막 나오고 그러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 별거 아닌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요. 일단 25bp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가운데 파월 의장이 경기 침체에 대해서 얼마나 우려를 하느냐,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그것을 바라보고 신고 지수를 찍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발표 후에는 신중 모드가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면요. JP모건 약간 보수적인 의견들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의 첫 인하 후에 신중 모드로 전환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방 리스크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해석을 해가면서 시장이 우려를 좀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네. 오펜하이머에서는 경기 부진을 반영하면서 금리 인하가 되면서 그러면서 소폭 조정이 있겠지만 다시 상승할 것이다. 그리고 도이치뱅크나 바클레이즈에서는 기업 이익과 AI 열풍으로 인해서 금리 인하 25bp 이거 뭐냐 생각한 거고, 계속해서 만약에 차익실효 좀 나온다 하더라도 시장은 더 상승을 해서 연말 목표가를 상향하는 그런 보고서를 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가능성을 다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월가에서 전부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전반적인 의견들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소 신중 모드가 좀 있지 않겠냐 끝나고 나서는 그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좋지 않게 보려고 하는 이제 보수적 입장에서 보는 쪽은 지난주에 한번 언급을 드린 것 같은데 금리 인하를 하는 동안에는 시장이 약했어요. 그건 이제 시장이 경기가 안 좋거나 위기가 발생됐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막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같이 가는 움직임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의 첫 시작은 저는 개인적으로 시작과 그리고 뭐 25bp, 50bp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는 과정 속에서 시장이 추세 전환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어느 정도 많이 해놓고 나서는 아마 그런 얘기들이 더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 정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몇 가지의 뉴스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것들이요. 미중 고위급 회담 종료됐습니다. 네. 틱톡에 대한 딜 합의가 됐다. 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와중에 중국은 엔비디아를 반독점 위반했다라는 발표를 좀 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약간 주춤했습니다. 요 때문에 AI 반도체 기술주들이 약간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테슬라가 지금 $410가 됐습니다. 테슬라가 올해 최저점이 마이너스 51%였어요. 올해 저점이. 그리고 지금 어제 종가로 플러스 1.5%입니다. 연간 등락. 연간 플러스 전환. 네. 플러스 전환이 어제 상승으로 올랐고요. $410가 됐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주식 약 $10억 정도, 평균 단가 $389. $389에 샀어요? 네, 지난주 금요일 날, 지난주 말에 산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높은 가격에 샀습니다. 250만 주. 250만 주 샀고 그만큼 자신감을 표현한 거다. 이렇게 시장에서 인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410가 되면서 $480인가가 고점이죠. 네네. 480 정도 되죠. 고점을 향해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승에 보탬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컸던 것은 알파벳이죠. 알파벳이 4.49% 올라서 시총 $3조 돌파했고요. 순서적으로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그리고 엔비디아 얘네들이 시총 $3조 돌파하고요. 이게 네 번째입니다. $3조 돌파가.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들이 $3조 돌파하고 또 $4조. 사실은 $3조 돌파한다는 얘기를 얼마 전에 작년에 한 것 같거든요. 네. 엔비디아랑 애플이 뭐 얘네들도요. 근데 이제 지금 $4조 엔비디아는 넘어서 있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은 그 바로 밑에 있는데 지금 알파벳이 이제 지금 올라오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이런 종목들이 시총이 높아지고 있다는 걸 전체 시장 사이즈가 커지는 거죠. 네. 시장 시총이 좀 높아지는 거죠.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었고요. 아이온큐가 6.29% 올라서 $59가 됐고 역사적 신고가 됐습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이거 적어온 게 어제 저녁을 먹었는데 네. 이 아이온큐를 몇 년 전부터 얘기하는 거 있었는데 이 방송 오늘 보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거 $10, $20 막 사더라고요. 근데 이게 $3가 떨어졌거든요. 그 친구 정말 대단한 게 계속 샀어요. 계속. 그때 이걸 계속 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냐 그랬더니 이거 계속 사가지고 가지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59 됐어요. 대단한 것 같아요. 양자 컴퓨터에 대한 뭔가 확신이 있으셨구나 그분은. 그러니까 자기가 분석한 기업에 대해서 빠지면 뭐 걱정은 되지만 네. 자신의 분석을 믿고 그냥 끝까지 하는 거죠. 이거를 예전부터 얘기했던 친구로 공교롭게 어제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생각이 나서 이것도 한번 적어왔고요. 그리고 어제 원자력 관련주와 우라늄 관련주들이 많이 떴습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 국빈 방문을 하고 있죠. 여기 엔비디아 젠슨왕 CEO도 같이 갑니다. 여기 방문 중에 원자력 협정을 할 것이다 라고 지금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클로 15%, 뉴스케일 7.5% 원자력 관련주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라클이 3.4% 올랐는데 요즘에 오라클은 뭐 개별 이슈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틱톡을 오라클이 가져가지 않겠냐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나오는데 그 명단에 오라클이 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라클이 오르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AMD도 1.6%, 인텔도 2.9%. 전체적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0.97% 올라서 길주가 또 올리는 그런 모습은 좀 됐는데 엔비디아는 마이너스 0.04잖아요.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좀 주춤하는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중국의 엔비디아 반도체점 위반 발표 이런 부분들이 엔비디아를 이제 약밥 수준으로 지금 머물게 하는 그런 상황이 좀 된 것 같고 가장 크게 올랐던 것은 이제 테슬라와 알파벳이 크게 올랐다. 그리고 역사적 신고 지수를 경신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사실 지난주에 폭등이잖아요. 그 정도면 폭등입니다. 굉장히 급등을 한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어제는 조춤조춤했습니다. 아마 장중 저점이 마이너스 0.12였어요. 그러니까 좀 빠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뭐 1% 위로 막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상황은 아니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을 추격 매수하기는 좀 힘들고 또 올라가는데 차익 매도 또 꽤 있고 뭐 어제 제가 방송을 하다 보니까 회사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거 이제 차익 매도했는데 잘못한 거예요 이런 질문 많이 하더라고요. 예. 지금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매도가 좀 나오면서 장중에 약밥까지 빠졌다가 마지막에 또 다시 올리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냈습니다. 3,407포인트가 됐고요. 반도체와 지주 금융이 제일 여전히 강세이고요. 이제 테크인 21%, 테스 10%, PSK 8.3%. 제가 이제 요거 가끔가다 이렇게 불러드릴 때는 2%, 3%는 의미가 없다고 발표를 제가 드렸잖아요. 네. 이게 8%, 10%씩 그 위로 올라가는 거는 뭔가 섹터의 이상 뭐 변화가 생기든지 종목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만 제가 불러드리는데요. 반도체 장비 쪽인가요? 예, 전부 다들 부품 그렇습니다. 장비. 예. 예. 소재도 뭐 솔브레이 같이 소재도 있긴 한데요. 네네. 지금 어떤 상황이 드냐면 처음에 전공정만 오르기 시작은 했어요. 전공정만. 예, 그렇게 있었는데 지금 밖에서 잠깐 봤는데 각 하우스에서 보고서들이 반도체 핵심 또는 반도체 요번에 수혜, 반도체 진짜 제목들이 그런 거예요. 진짜 찾아준다, 핵심 찾아준다, 네. 수혜 찾아준다. 그래서 보고서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아직까지 못 올라간 게 어떤 게 있냐. 진짜 얘가 올라갈 수 있는데 레거시 반도체 업사이클이 되면 올라갈 수 있는데 아직 못 올라간 게 뭐냐. 이거 찾는 게임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방송들을 보면은 반도체 섹터 특히 레거시 반도체 쪽에서 굉장히 부정적이었던 그런 애널리스트 분들이 보고서들을 이름들이 몇몇 있어요. 그런 분들 보니까 레거시 반도체 업사이클 내년 최소한 상반기까지는 간다 이렇게 바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쪽에는 지금부터 연말까지 상당 부분 시장에서는 이쪽에 관심을 많이 갖는 쪽으로 지금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지수가 지금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거 지금 반도체가 움직이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적 신고 지수를 과거에 찍었을 때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팬데믹 이후에 3,316포인트 찍기 바로 직전이 언제냐면 2017년도에 2,700포인트를 찍은 적이 있어요. 네. 그때 반도체가 막 5배, 10배씩 가면서 반도체가 다 끌어올렸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는 반도체가 지수 영향이 워낙에 큽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면서 지수 올라가는데 상당 부분 보탬이 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키움 주권 7% 올랐고요. 그리고 반도체가 오르면서 두 가지가 따라 올라갑니다. 지금 로봇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력기기 있잖아요. 네. 전력기기가 그럼 같이 반도체하고 올라가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지주사들은 여전히 강세입니다. 농심홀딩스 상하가, HD 현대 10%, 하나 8%, 삼성전자 7% 지주사들 올라가고 금융주도 올라가면서. 그래서 사실 보면 우리 시장은 딱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AI 사이클, 반도체 강세 속에서 전력기기와 로봇이 동반 상승하고 있고 정책 사이클, 지주사와 금융주가 상승하고 있고 요것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어제도 그래서 중간에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냈고요. 근데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줄었죠. 지난주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순매수가. 그래서 그것은 지난주부터 말씀드렸던 지난주에 선물업소 동시 만기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기관들을 보면 지금 마이너스잖아요. 순매수잖아요. 왜냐하면 금융투자가 프로그램 매수를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관 투자가들의 프로그램 매수가 강력하게 들어오는 거는 좀 주춤할 수 있고 외국인들의 순매수 부분은 오늘 화요일서부터 외국인들의 순매매가 이제 실질적으로 파생상품과 연관돼서 좀 벗어나서 네. 실질적인 거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해석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급등한 부분은 그런 수급적인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이번 주에는 좀 빼고 봐야 된다 네.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네.
첫 번째 뉴스들. 뉴스는 아까 말씀드렸던 미중 고위급 회담 종료. 큰 틀에서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서 회담이 잘 됐다. 미국 주도로 잘 됐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중국 얘기 좀 들어봐야죠.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 틱톡 매각 관련해서 19일 미중 정상 간 통화로 최종 승인될 것이다. 중국이 양보했다는 식으로 지금 보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미국의 자본이 틱톡의 일대 주주가 되는 이제 그렇게 이제 합의를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래서 미국의 기업이 어디서 이 지분을 가져갈 것이냐, 요걸 지금 이제 신경 쓰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11월 10일 날 관세 유예가 종료되거든요. 네. 이거 추가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 배선 장관이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보면서 제가 이 정프로님께 이거 되게 많이 묻고 싶었어요. 사실 뭐였죠? 예전부터 뭐냐면 정프로님이 뭐 정치 뭐 프로그램도 하고 이러시니까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어찌 보면 정치적으로는 경제거나 이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냥 짧게 하겠습니다. 뭐 제가 그쪽 전문가는 아니니까요. 지금 요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으로 인해서 미국, 중국과 러시아, 뭐 북한, 인도 뭐 이런 쪽이 굉장히 강화됐지 않습니까? 네. 그쪽 협력이. 그럼 나중에 역사적으로 후일에 보면 수년이 지나고 나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인 뭐라고 표현하지 용어를 정치적인 행보는 예. 여태까지 미국에 해왔던 거랑 좀 다르게 예. 실패로 이거 되는 거 아니야? 오히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 수 있는 정도로 좀 네, 이쪽에 굉장히 강하게 지금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뉴스 하면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저는 그냥 제 생각에 중국은 계속 물론 어렵지만 그리고 최종 못 하겠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만 여태까지의 미국은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간에 미국 우선주의이고 그리고 중국 패권 경쟁에서 패권 경쟁이라는 말을 많이 썼잖아요. 네. 중국을 배제하고 그래서 우리가 1위야. 그리고 동맹국하고 우리가 갈 테니까 중국은 배제하려고 해. 이렇게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 이거 이렇게 가면은 미국하고 중국하고 우리 둘이 투톱으로 나눠 먹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래 그냥 원탑으로 그냥 미국과 미국의 프렌드들로 쭉 절대 강자로 갔었는데 네. 이렇게 되면 중국과 미국이 투톱으로 네. 가면서 오히려 미국 입장에서 보면 더 안 좋은 상황 되는 거 아니냐. 뭐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왜냐하면 동맹국들보다 중국에 지금 더 물론 최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네. 그러니까 세상을 두 쪽으로 나눠서 그냥 우리 둘이는 잘 살자. 그러니까 여태까지 미국의 정치인들의 행보랑 되게 많이 다르지 않냐라는 설명을 좀 드리고 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 진짜 모르겠어요. 진짜. 네. 예. 그러니까 미국의 이익이 무엇이냐를 판단한 기준이 이제 아마 트럼프와 이전 대통령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정확하지. 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요. 네. 예. 그 미국이 여러 동맹국들 같이 좀 도움을 주면서 뭐 좀 더 힘을 키워나가는 이게 이제 네. 미국에는 장기적으로 이익이다 이렇게 이제 전에는 전략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은데 네. 뭔 소리야 일단 돈 들어오는 거 보고 뭐가 우리한테 더 돈 많이 들어오는지 따져보고 뭐 중국이고 러시아고 어쨌든 뭐 돈 많이 들어오면 장땡 뭐 이런 판단을 트럼프는 하는 거 아닌가? 왜 뜬금없이 저 주제 넘게 말씀을 좀 드렸냐면은 이 미국과 중국의 이 관세 협상, 무역 협상 그리고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 지금 다른 국가들은 거의 매듭이 되고 있고 뭐 우리는 아직 최종 매듭은 안 됐지만 네. 다른 국가는 막 그냥 굉장히 강력하게 하고 있고 막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하고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계속 유예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될지 시장에 분명히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건데 그게 굉장히 좋은 쪽으로 줄지 네. 나쁜 쪽으로 줄지 영향을 크게 줄 건데 계속 이러고 있어서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러는 거야?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네. 그걸 드렸고요. 그래서 뭐 좀 전에 아까 시황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엔비디아 반독점법 위반 발표를 했습니다. 요 관련해 가지고 이 관련 주들이 어떻게 좀 밀렸다가 다시 약간 다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국가시장관리감독관리총국에서 예비조사 결과 엔비디아가 중국의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에요. 내용은 2020년 이스라엘의 멜라녹스를 인수하면서 중국 당국이 승인해주면서 조건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근데 내용을 읽어보면은 왜 그런지 좀 보여져요. 그 조건이 뭐였냐면
엔비디아가 GPU 가속기 및 멜라녹스의 고속 네트워크 인터커넥트 제품 등을 중국 시장에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하지 못하게 해서 그동안에 공급 못한 게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위반이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굉장히 복잡하죠. 이 내용도.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이 근데 시장에서는 아마도 아까 공 기자님 전에 주시듯이 무역 협상의 뭐랄까요? 이 통제 또는 무기로 그냥 요걸 했다 이런 표현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그래서 좀 빠졌다가 얘만이 아니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 NXP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나 온세미컨덕터나 얘네들도 지금 반도체 소다 시작한다 그래서 그래서 어제 빠졌다가 올라왔어요 얘들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실제보다는 아마도 협상용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하면서 올라오긴 했는데 네. 좀 더 시장에서는 좀 노이즈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구글이 시총 3조 달러 돌파했다. 그래서 상당히 의미 있는 것이다라는 설명을 좀 드렸고요. 4번 뉴스는 좀 예민한 뉴스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라고 해야 할까요? 우리가 좀 주식 투자자들은 좀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대통령 그 기자회견 100일 기자회견에서 네. 국민연금이 우리 국내 주식 계속 매도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비중을 계속 줄이잖아요. 요거 좀 너무 우리나라 주식을 그렇게 계속 파는 거는 좀 속도 조절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언급이 있었잖아요, 그때요. 네. 그리고 나서 기재부와 연기금에서 요거 가지고 굉장히 논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기재부에서는 연금 개혁으로 고갈 시기가 8에서 한 15년 정도 늦춰지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국내 주식 비중 축소 속도도 좀 재검토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지금 내고 있는 것 같고요. 연기금에서는 2030년부터 연금 지급 재원 마련을 위해서 자산 매각을 실제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은 사고 팔고를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지만 전체적으로 자산 매각을 하면서 현금을 만들어야 되는 시기가 돌아올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국내 주식 비중이 지금 이게 여기서 줄여놓지 않으면 그때 가서 좀 위험 또는 좋지 않을 수 있다 시장에서도. 그래서 국내 비중 주식의 비중 축소는 예정대로 계속 추진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또 거기에 지난 5월에 연금기금 운용회에서 2026년부터 30년까지 중기 자산 배분안을 의결을 이미 했습니다. 내년 말 국내 주식 비중은 14.4%로 0.5%포인트 줄이고 네. 해외 주식은 38.9%로 3%포인트 증가시킨다는 건 의결이 이미 됐는데 요 속도를 좀 늦춰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국내 주식의 비중을 딱 거기에 고정시키지 않고 플러스 마이너스 위아래로 네. 어느 정도 룸을 주는 것들을 왜 시장이 안 좋을 때 그런 걸 좀 하긴 했었어요. 네. 근데 그런 정도를 할 건지 아니면 비중 축소의 속도를 좀 줄일 걸 할 건지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장의 수급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추후 후속 보도를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5번 뉴스는 아까 공 기자님 전해 주셨습니다. 데이터, 자율주행, 로봇 신사업 성장을 막는 핵심 규제에 대해서 재논의하자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임상 3상 특화펀드 1,500억 정도를 조성해서 신약 개발을 지원한다는 내용들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지금 단신인데 왜 제가 이거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가져오고 그러냐면요. 이런 게 없었어요. 우리 시장에 이런 내용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네. 시장에 되게 우호적인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가지고 임상 3상 특화 펀드는 뭐 3상 들어가는데 돈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예,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그 유럽연합이 무기 공구 있잖아요. 네. 여기에 이제 우리한테 기회가 올까 말까 요 부분에서 제가 지난주에 한번 뉴스 전해드렸는데 참여 의향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근데 되게 복잡해요. 내용은요. 일단 체결이 되면 우리는 정말 좋죠. 거기에 우리 체결 성공한다. 근데 체결 요건이 복잡합니다. 유럽 내 생산 시설이 있어야 되고 유럽의 안보 방위 목표에 동참해야 되고 유럽 또는 유럽 경제 지역권 내에 있는 2개 국가 공동 구매팀이 구성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방위 산업체들이 유럽에다 지금
조인트벤처 설립하든지 공장 짓든지 막 그러잖아요 지금. 네. 이거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흐름 속에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만약에 허용에 이게 만약에 체결이 되면 요 나머지들은 맞춰가면 되니까 상당 부분 우리 시장에 또 이 섹터에는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EU의 안보 방위 목표에 동참한다는 거는 전쟁 이런 건 아니고요. 네. 그 내용을 읽어보면은 안보 방위 목표로 해서 이들이 이익을 추구하는 거에 재정적 이익을 추구하는데 우리가 같이 동참해줘라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뭐 특별히 예를 들면 러시아랑 뭐 문제 생길 때 그런 건 우리가 아니고요. 그쪽 EU 편을 들어야 된다는 건 아니고 네, 재정적인 그러니까 재정적인 예를 거. 들어서 뭐 우크라이나 재건에 들어가는데 뭐 같이 네네네. 들어가고 이런 거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AI 3강 150조 펀드 조성 요걸 이제 계속해서 후속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맞춤형으로 정밀 지원을 한다는 건데 자 이거 반대론자가 있을 수도 좀 있을 것 같은데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특정 기업에 맞춤형 미션을 부여하고 분야별로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은 넌 로봇에 집중을 해. 현대차는 자율주행에 집중해. 네. LG는 가전에 집중해. 이게 뭐냐면 다 AI예요. AI 로봇, AI 자율주행, AI 가전이에요. 그러니까 AI 미션을 맞춤형으로 주고 거기에 집중해서 하면 그 집중된데 정밀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근데 기업이 이것만 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기업의 입장에서 만약에 이 조그만 이 중소기업이면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죠. 네네. 근데 이제 대기업들은 뭐 이 부분이 얼마나 영향이 있고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이런 뉴스가 좀 나와 있고요. 어제 그 중국 시장에서 전기차 및 2차 전지가 또 많이 올랐어요. 이거 우리 시장에 영향을 오늘 줄지 안 줄지 한번 좀 관심거리입니다. 워낙에 그쪽 섹터가 지금 안 좋잖아요. 어제 현대 자동차도 안 좋았잖아요. 오늘 저거 관세 때문에. 일본은 15%인데 뭐 그러면서 그 보도가 엄청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우리 이쪽 뭐 2차 전지하고 전기차 쪽도 좀 좋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어제 중국은 많이 올랐어요. 그 오른 이유가 중국 정부의 에너지 저장 ESS 정책을 강화하면서 2030년까지 현재 목표로 세웠던 것에 2배로 확대하겠다는 거예요. 그 전기차 배터리와 전력망 안정화용으로 요것을 지금 2배로 확대한다는 내용이고 그래서 리튬이온 배터리가 직접적으로 수혜가 되지 않겠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2차 전지 계속 내려가다가 한때 잠깐 올라왔을 때 에너지 저장 장치 때문에 올라왔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중국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요 부분이 뭐 당연히 뭐 우리나라 기업이 여기까지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제 차후의 문제이고 우리 뭐 주식이라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유행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좀 볼 필요가 있고요. 왜 이걸 그러냐면 이쪽 섹터 갖고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뭐 그런 마음도 있지만 이게 우리 2차 전지가 시가총이 높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게 만약에 반영이 되면 시장이 쉽게 안 떨어질 수 있어요. 조정을 보인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뉴스는 이거 아마 주식시장에 그러니까 이 코인 시장은 주식시장에 결국은 저는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결국이란 표현을 쓰는 거는 좀 시간이 흐른 후에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당장의 문제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코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미국 국세청에서 내년부터 암호화폐 오타가 했습니다. 전면 과세. 네네. 전면 과세한다는 겁니다. 코인베이스 세금 담당 부사장의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그걸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투자자들의 철저한 거래 기록 관리, 지갑 간 자산 이동, 코인 간 교환, 탈중앙화 금융 활동 등 다양한 거래에 대해서 과세 기준 및 대처 방안을 설명을 쭉 했어요. 네. 그런 얘기를 좀 했는데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존 규정에서처럼 암호화폐를 결제하거나 코인을 교환하거나 매도할 경우 모두 과세 대상. 모든 거래소 및 브로커가 새로운 양식에 의거해서 국세청에 보고할 것. 암호화폐가 화폐처럼 취급된다고 오해하지만 현실은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보고되지 않는다고 해서 납세 의무가 없는 것이 아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합법적 전략을 이해하고 평가 손실, 손익을 누적적으로 기록 관리해야지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이걸 지금부터 미리 스스로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또 이제 변화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아마 이 내용이 좀 이렇게 있었는데 뉴스가 있었는데 이 코인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막 이거 어떻게 하니? 우리에도 영향 주겠네? 우리는 어떻게 될까?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시장에는 영향이 없었어요. 시장에서는. 근데 이제 이쪽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이런 일들이 좀 있었다라는 내용. 이거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시기에 과세 지금 한다고 하지 않나요? 네, 그렇죠. 우리나라 지난번에 보니까 몇 년 후던데요. 몇 년 후라고 지금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네. 이 시장은 코인은 과거에는 일부 사람들만 하고 비제도권에서 변동성이 심한 그런 자산이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하고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 있는 자산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을 여기 써 있잖아요. 화폐가 아니고 재산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주식처럼 사고 파는 형식으로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과세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신경을 되게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 보시면 지갑 간 자산 이동, 코인 간 교환, 탈중앙화에서 자기들끼리만 있었던 거, 네. 중앙 제도권에서 벗어난 것들이잖아요. 이거 다 이제 보고하고 해야 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제도권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그 변동성이 지금 비트코인 보시면 변동성이 되게 많이 줄었죠. 네. 많이 줄었어요. 이제 제도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변동성이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인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이제는 예전의 시각하고는 달라져야 되고 다르게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잘 될까? 난 뭐 여전히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나 오늘 뭐 그거 얘기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하여튼 이렇게 미국이 이제 발표를 했다는 거고요. 네. 우리도 아마 비슷한 방향으로 가게 될 것 같다는 소식까지 전해주셨고 우리 박병창 이사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